다음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학부에서는 사회서비스가 뭔지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듣고 이 챕터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챕터를 잘 들어보면 아, 사회서비스가 뭐구나, 이 개념이 좀 머리에 박힐 겁니다. 여기에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읽어봐도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좀 이따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요. 바우처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학과에서 배웠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형태는 우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있죠. 그런데 이 현물과 현금급여의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급여의 경우는 사실 급여를 정부가 주기가 매우 간편해요.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편해요. 그리고 또 이 수급자의 어떤 선택의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수급자가 가장 자기가 욕구가 높은, 사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구현해주는 그런 급여는 현금급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금급여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비난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가족이 굶지 말라고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가족의 가장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 이 돈을 찾는 순간 쌀을 사는 게 아니라 가서 소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가정이 배를 굶고 사니까 쌀을 사서 배를 굶지 말라고 돈을 줬는데 이 가장은 가서 소주 사 먹고 길바닥에 누워서 고성방가하고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게 현금급여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현물급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물급여도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현물급여를 해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비난한 가정에 굶지 말라고 쌀을 가져갈 때 우선 차로 이걸 운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종에 따라서 저 산꼭대기 달동네에 사십니다. 차도 못 올라가서 인부가 그걸 짊어지고 달동네까지 가서 배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관, 배달, 유통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쌀값보다 그 비용이 더 커버립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만을 뽑아내서 이제 바우처라는 것이 생겼는데, 바우처는 이 정부의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이런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는 증표를 주로 종이로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이런 이제 바우처 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줍니다. 이것은 실제 이제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인데요. 바우처 중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이 금융 기능이 없는 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 카드처럼 신용카드사에서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그런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만 넣어가지고 실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행합니다. 그 바우처 카드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다거나 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도 당연히 결제가 되고, 바우처를 사용했을 때 바우처 결제가 되는 그런 카드로 주로 이제 요즘에는 카드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미한 경우이긴 적은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아예 아무런 증표도 주지 않고 말로만
선생님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세요 하고 SMS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보장 정보원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 바우처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의 신청 또 바우처를 생성해 준다거나 서비스를 벌이고 비용을 결제한 내역들을 관리한다거나 또 사회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제공기관들을 관리하는 또 뭐 시군구로부터 사회보장정보원이 그 사회 서비스 비용을 먼저 그 비용 예산을 받게 되는데 그걸 예탁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탁금 관리 정산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게 설명드렸던 이것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그래도 아직 사회 서비스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점차 개념들이 잡혀갑니다.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있어요. 뭐 흔히 문화관광부의 스포츠 바우처, 여행 바우처 막 이런 여러 가지 바우처가 좀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실은 여러 가지 바우처가 있고 사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은 1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앞장과 뒷장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노인돌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사업에는 이 3가지 사업이 있어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 치매환자 가족휴가지원제도. 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 그 자격은 일단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주로 연령이 65세 이상이 돼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15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서비스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지만 몸이 불편해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얼마 정도 거동이 불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그것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을 해가지고 장기요양급여가 1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 외에 등의 등급이 있습니다. 등에 A등급과 B등급이 있어요. 그 A, B 등급을 받은 분들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제공기관에 고용된 제공인력이 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가정에 가서 방문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 방문 서비스